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이수진입니다. 올해 58이에요. 이른 아침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계란이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밥솥 뚜껑을 열면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칩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집니다. 식탁을 차리면서 저는 습관처럼 3개의 밥그릇을 꺼냅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 민지를 위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10월의 가을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니까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강태준, 65살입니다. 남편의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여보, 아침 다 됐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고 저를 봅니다. 미소를 지으며 신문을 접습니다. 민지는 아직 안 일어났어? 곧 깨울게요. 저는 딸의 방으로 걸어갑니다. 문을 살짝 열면 아직 자고 있는 민지가 보입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어깨를 가만히 흔듭니다. 민지야, 일어나야지. 3년 전 저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였습니다. 첫 남편과는 민지가 5살 때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지만 결국 서로가 지쳐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지만 보고 살았습니다. 강태준을 처음 본 건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민지가 책을 읽는 동안 저도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민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그 책 재미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분은 따뜻했습니다. 민지에게도 저에게도 다정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분은 작은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민지는 새 아빠를 금방 좋아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수진 씨, 민지를 제 딸처럼 키우고 싶어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결혼 1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를 정리한다고요? 그건 너무... 괜찮아요. 민지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안정적인 월급으로 아이 교육시키고 싶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그해 여름 남편은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물산이라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65이라는 나이에 다시 신입사원이 된 것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주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6시면 집에 왔는데 이제는 8시,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얼굴빛도 변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됐어요. 배불러요. 그래도 배부르다니까요. 말 알아들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말투는 처음이었습니다. 민지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이는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피곤하니까 나중에.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침대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회사 일 힘드세요? 응.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벽이 우리 사이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민지를 학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에 함께 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았는데 발밑에 뭔가 차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여성용 반지. 작고 화려했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몰래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앱을 열면 남편의 위치가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회사가 아닌 곳에 자주 갔습니다. 낯선 주소들이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면 모텔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일까? 내가 부족해서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2주 후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물어보기로, 진실을 묻기로, 여보, 당신 바람피는 거 맞아요? 머릿속으로 그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대답이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2주 후면 기념일이죠? 우리 셋이서 외식해요. 그래, 그러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 창밖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2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그 결혼 기념일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제가 남편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핸드폰을 켰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작은 점이 남편의 위치였습니다. 점이 움직였습니다. 회사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민지를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남편의 위치를 따라갔습니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남편의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차를 세웠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누가 있는 거지? 그 안에?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회사만요? 왜 그래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늦게 들어와서 일이 많아요. 신입이라 그래요. 그래도 또 뭐가 불만이에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준 차장님 부인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같은 회사 다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차장님이 요즘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사에서 좀 힘들어 보이셔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집에는 별일 없는데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한 걱정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에서 힘들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외도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에 저러는 걸까요? 하지만 모텔은요? 그 오피스텔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의 재킷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주차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먼지 들어가서. 엄마. 민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아빠랑 사이 안 좋죠?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알아요. 둘이 말 안 하잖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잘못 아니야. 절대로.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결혼기념일 준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혼기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모레 기념일인데 저녁 같이 먹어요. 민지도 기대하고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신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선물 줄 거예요. 선물? 네, 넥타이 핀이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민지가 작은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반짝이는 넥타이 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쁘다.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그치? 저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뭘? 왜 요즘 화나 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지 잘못 아니야. 아빠가 피곤하신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전화. 결혼기념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준 차장님 부인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회사 동료예요. 무슨 일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장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요? 잘 챙겨주세요.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여자였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여자였던 거야. 전화한 사람이 감히 저한테 전화를 걸다니, 잘 챙기라고 말하다니. 설거지하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미끄러졌어. 손이 떨렸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남편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서 만나요. 그것이 아침 인사의 전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파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민지도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엄마 예뻐요. 민지도 예뻐.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6시 10분, 6시 20분, 6시 30분.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신이 나 있었는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와? 곧 올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위치가 떴습니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곳이었습니다. 낯선 주택가였습니다. 또 거기. 손이 떨렸습니다. 6시 45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민지가 달려갔습니다. 아빠. 남편이 민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자. 식당 가야지.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남편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민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만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돼요. 오랜만에 셋이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레스토랑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지가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시 마주 섰습니다. 여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미안해요. 늦어서.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거짓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안에 가서 얘기해요. 민지 기다려요. 저는 먼저 레스토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물어볼 거야. 정면으로.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 대답이. 레스토랑 안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지가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저녁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밤이 될 거라는 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걸. 그리고 이 결혼기념일 이후 저희 삶은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래, 시켜.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메뉴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보, 전화 받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군데요? 이렇게 급한가 봐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지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민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웨이터가 물러갔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빠, 선물이에요. 선물? 결혼기념일 선물이에요. 열어봐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넥타이 핀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이었습니다. 예뻐요? 제가 용돈 모아서 샀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는 것처럼 보이지?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길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핸드폰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요. 응,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민지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오늘만은. 낮고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사님, 저 지금 가족들이랑.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벽에 기댔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사님? 회사 전화였습니다.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식사.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컹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웨이터가 새 포크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밝고 따뜻했던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저를 사랑한다던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민지가 겁에 질렸습니다. 당장 나와.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사님, 제발. 뭐가 제발이야? 나와, 당장.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절망의 끝.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다 미안해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창문 앞에 섰습니다. 레스토랑은 3층이었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못 살겠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병원 복도의 하얀 불빛이 눈에 선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아빠.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평화를, 희망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 회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께서 강 차장님 아내시죠? 네. 저는 박진수입니다. 이사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 이사. 전화로 고함치던 그 사람.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슬픔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요. 별일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네. 강 차장은 좋은 직원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할머니 집에 맡겼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쳤습니다. 민지 생일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켜졌습니다. 바탕화면에 여러 폴더가 보였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증거자료. 폴더 안에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 하나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박 이사한테 맞았다.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수진이와 민지를 위해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강태준. 이게 뭐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더 많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진료 기록이 나왔습니다. 환자명 강태준. 진단 우울증, 공황장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왜 말을 안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저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누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기다려요. 제가 꼭 밝혀낼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야, 강태준.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해?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수진입니다. 예약했어요. USB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조직적 범죄예요. 상대가 대기업 간부래요.
회장 매제고 그래도 해야 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회사 앞에서 김민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 그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사모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증언해 주세요. 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요. 제 남편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침묵하면 다음 피해자가 생겨요.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지혜예요. 증언할게요. 제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동료 3명도 함께 합니다. 여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필요해요. CCTV는 고장이었대요. 다음 날 새벽 회식 장소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건너편에 학원이 보였습니다. 학원 차량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달려갔습니다. 원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확인해 볼게요. 블랙박스 영상을 봤습니다. 10월 23일 저녁 8시 30분. 박 이사가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열차렷 자세를 시켰습니다. 때렸습니다. 1대, 2대, 3대.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언론에 제보하세요.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는 게 맞을까? 결심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의 문제야. 여러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이틀 후 기사가 터졌습니다. 대기업 간부 65세 신입사원 폭행. 결국 사망.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대한물산 불매한다. 박진수 구속하라.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따님도 학교 다니시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 황급히 학교로 전화했습니다. 민지 좀 바꿔주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괜찮은데? 안도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 등하교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박 이사가 소환됐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이사님, 폭행 인정하십니까?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습니다. TV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봤어요? 저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이 맞고 있었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흐느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박 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과도한 훈육이었을 뿐입니다. 훈육이라고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65세 노인을 때리고 모욕하는 게 훈육입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민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했습니까? 네.
여러 번 봤습니다. 폭행, 욕설, 인격 모독.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장님은 점심시간에 혼자 우셨습니다. 이지혜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저도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차장님은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피고인이 말했습니다. 늙은이 주제에 잘난 척한다고. 박 이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처음엔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해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바람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피고인의 알리바이로 이용당했어요. 그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요. 흐느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박 이사를 받습니다.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돌려줄 수 없으면 책임지세요. 다른 누군가가 또 당하지 않게.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진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악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중대 범죄다.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최소한 책임은 묻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말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제 남편처럼 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 응, 이겼어. 민지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해냈어요.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밖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추도식입니다. 납골당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지, 김민수 씨, 이지혜 씨,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차장님, 편히 쉬세요. 하나씩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그리웠어요. 이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상담센터는 새 곳으로 늘었습니다. 매일 전화가 옵니다. 도와주세요.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줍니다. 한 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분이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부쩍 컸습니다. 엄마, 저 학생회에 지원하려고요. 좋은 생각이네. 약한 친구들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처럼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죠? 응, 정말 잘하고 있어. 김민수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회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고 상담실도 만들었어요. 다행이네요.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 함께 만든 변화예요.
김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장님께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용기 내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혜 씨는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보세요. 이게 우리 정이에요. 아이 이름이 정이었습니다. 예쁘네요. 이 아이가 크면 말해줄 거예요. 세상엔 정의가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고. 좋은 엄마네요. 사모님처럼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래 괴롭힘 처벌 강화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가 생겼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TV에서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이 법이 많은 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동입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추도식장으로 돌아갑니다. 민지가 편지를 읽습니다. 아빠께, 저 민지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1년 동안 많이 컸어요. 키도 크고 마음도 컸어요. 처음엔 정말 슬펐어요. 아빠가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빠는 저와 엄마를 위해 많이 참았어요. 혼자 아파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몰라서.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엄마 도와서 잘 살게요. 그리고 변호사 되어서 아빠 같은 사람들 도와줄게요. 사랑해요, 아빠. 민지가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했어요. 당신을 오해해서. 당신이 바람 피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고통받고 있었죠. 우릴 위해 참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해줬어야 했어요. 저한테. 함께 견뎠어야 했어요. 혼자 아파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고 있어요. 민지도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바랐던 대로. 그리고 저도 당신처럼 살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 삶을요. 저는 결혼 반지를 만졌습니다. 이 반지 기억하세요? 처음엔 의심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사랑의 증표였다는 걸. 고마워요, 여보. 우릴 사랑해줘서 편히 쉬어요. 저희가 잘 살게요. 추도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도 자랑스러워요.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예쁘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응, 예쁘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상담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회사에 복귀했어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가 났습니다.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민지가 방과 후 사무실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 도와줬어요. 그래, 잘했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용감하다고. 우리 민지 정말 잘했어.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3명분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났어요. 힘든 하루였지만 보람 있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 거예요. 당신이 바랐던 세상을 만들면서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리움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이 있으니까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 자요. 우리도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사랑의 빛이, 그 빛을 따라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이후에도 당신이 남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긴 사랑으로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이제는 세상에 말합니다.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싸우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남긴 것들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